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5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4강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욕망 중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5강에서는 돈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놓친 이익보다 입은 손실이 더 치명적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입니다.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가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엄두도 못 낸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제도도 잘 모르는데 사업을 합니다. 온통 세상이 긍정, 낙관, 적극성, 진취성 등을 찬양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안이 많을 때 선택하고 나서 후회도 큽니다. 말하자면 4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에 하는 후회보다 10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에 하는 후회가 더 큽니다. 소개팅을 100번 한 끝에 맨 처음 소개받은 사람이 제일 나았구나라고 후회하며 100번째 사람과 결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 장점은 커 보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 장점은 작아 보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선택할 물건은 넘쳐나고 온갖 영역에서 대안이 많기에 선택한 후에 밀려오는 후회는 그만큼 더 큽니다. 후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이란 별것 아닌 감정의 인위적 조작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드니 알게 되고 후회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는 점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지혜를 나이 들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보지도 않았지?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좀 더 부지런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남녀 모두 20대는 공부 좀 할 걸이었습니다. 30대도 공부 좀 할 걸이었는데 40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에 가서야 답변이 남자는 젊을 때 돈 좀 벌 걸, 여자는 자식 공부 좀 더 시킬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보다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보다 해보지도 못했을 때 더욱 큰 후회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가끔 인생이란 후회하며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며 지내요? 라고 답해야 할까요? 후회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으니 후회의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때면 뇌는 어김없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 후회를 합리화하려 덤빕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녀석은 정신 못 차렸을 거고 결국엔 대학에 떨어졌을 거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나마 건강해진 거야. 계속 일했으면 넌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 맨날 술 마시고 늦게 퇴근했잖아. 라는 얼토당토 않는 합리화를 곧장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후회되는 행동과 말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보다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더 절실합니다.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는 욕망이 놓쳐버린 이익으로 인한 후회지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는 욕망으로 입은 손실로 인한 후회입니다. 인간은 놓친 이익을 입은 손실보다 더 아쉬워하며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 수십 명을 조사하니 한결같이 골든게이트 교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순간 뼈저리게 후회했으며 너무나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후회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이때의 후회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삶에서 대부분의 일은 적극적으로 해도 큰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조심 살거나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며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돈에 관한 일, 매우 중요한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한 친구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면 평생 지속되는 손실을 입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자살을 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자살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일, 매우 중요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외의 다른 일은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장 자본주의 시대에 놓치고 만 금전적 이익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지만 입은 손실은 치명상을 입힙니다. 봉급 생활자가 1억을 모으려면 10년 혹은 거의 평생 걸리지만 1억 원을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뉴노멀 시대는 복잡성과 변화로 점철된 불확실성 시대이므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이익의 극대화보다 손실의 최소화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기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날려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를 보고 모험심과 패기가 없다고 한탄하지만 모험심과 패기로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치명적 손실로 생존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모험을 펼칠 나라가 아니기에 공무원을 하겠다는 젊은이가 노량진으로 모여듭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는 젊은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칙과 원칙이 무용지물인 시대에는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이므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도 바뀝니다. 안 그러겠지,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재산 때문에 나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은 금전 거래를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입니다. 유태인이 자식에게 남을 믿지 말라고 교육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등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뒤 의자를 잡아줄 테니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의자에 올라가면 의자를 넘어뜨린 다음 아무도 믿지 마라, 부모도 믿지 마라 라고 교육시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수에게 돈이 집중되는 0.1대 99.9의 사회가 될 것이기에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승자독식은 만연하며 더욱 냉혹한 인간관계가 횡행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탁월한 경제학자 피케티의 말대로 이미 세상은 큰 부자가 그린 그림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이고 가진 것을 누리는 즐거움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큰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익을 얻고자 모험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잘 지키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살아날 길이 있는가를 모색해 대비해 놓으면 최악의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때까지 젊은이는 욕망에 빠져 시대착오적인 호연지귀를 발휘하지 말고 부지런히 점증적인 발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닥칠 변화의 파도를 생각하면 손실 최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삶에서 이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대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간절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손실 최소화가 이익 극대화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익 극대화가 적합한 사람일까? 손실 최소화가 적합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이익 극대화가 적합할까요? 손실 최소화가 적합할까요? 이상으로 45강을 마치겠습니다. 45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7번째 주제인 돈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놓친 이익보다 입은 손실이 더 치명적이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